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그 바로 중력 보상이라고 하는 이슈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이 로봇 쪽에서는 특히나 좀 장점을 갖는다라고 얘기 드린 거는 바로 이 중력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런데요. 그 로봇을 만들고 나면 모든 그 로봇들은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면 높이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중력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로봇 쪽에서 되게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전에도 3학년 로봇공학 때도 얘기 드리면은 MVG 매트릭스 3개가 결국은 토크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MV들 각각의 차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길이가 굉장히 긴 로봇이라 그러면 V 쪽의 영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스가 크고 짧은 로봇이라 그러면 V보다는 M이 되게 크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로봇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된다면 이 녀석은 V라고 하는 녀석이 밑에 단이 움직이면서 이 끝 단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V의 요소가 커질 텐데, 매스는 되게 커지고요. 이게 짧게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M 쪽의 영향이 훨씬 크고 V는 작아집니다. 하지만 이 중력이라고 하는 요소는 이제 요 두 가지하고는 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로봇들, 뭐 대충 로봇에 액추에이터가 중간에 들어가 있고 뭐 길이는 적당히 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사실 중력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너무 고속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고속으로 움직이면은 M세타 2-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강력한 토크의 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적당한 속도 뭐 이 정도로 움직이면 MV보다는 오히려 G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중력 보상에 대한 것들이 예전부터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력 보상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서 타임 딜레이 컨트롤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의 일목요연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중력 보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바로 시소의 원리, 카운터 밸런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고가 저 고층 건물 지을 때 쓰고 있는 타워 크레인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이 타워 크레인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눈여겨서 보시지 않았을 텐데 한번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여기에는 뒷부분이 되겠고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좀 긴 바가 있고 거기에 이런 질량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 드린 것처럼 이걸 로봇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질량이 없는 경우가, 이동할 때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짐을 실을 거고요. 그래서 이 팔의 길이는 굉장히 좀 길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거는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카운터 매스라고 하는 질량이 여기에 특정한 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질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고밀도 질량들, 큰 질량이 매달려 있고, 거리는 좀 짧기 때문에 이쪽에 긴 게 있고 여기에 큰 어떤 질량이 걸리더라도 양쪽에 평행을 맞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위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만 질량이 많이 있게 되면 이렇게 회전을 할 때 한쪽으로 편심 현상이 생기겠죠. 꿀렁꿀렁. 근데 이쪽에 특정한 또 질량이 매달리게 되면 여기서 거꾸로 얘기를 했네요. 질량이 여기에만 있게 되면 돌 때 한쪽으로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이쪽에 카운터 매스를 써서 여기에 있으면서 모멘텀이 좀 짧고 이쪽에 좀 길면서 하중이 좀 작은 이 두 가지가 딱 걸리게 되면 양쪽이 평형을 이루면서 얘가 회전을 하거나 또는 이쪽 방향으로 흔들리는 레터럴 모션들에 대해서 평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파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녀석은 일반적인 로봇팔들은 카운터 매스라고 불리는 바로 이 중심을 잡아주는 녀석이 없어요. 근데 로봇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관절을 움직여서 이렇게 이 녀석이 이렇게 픽픽픽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타워 크레인만 하더라도 여기 걸리는 부하가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즈는 크고
얘는 뭐 저속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사이즈가 크고 전체적인 질량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보니 뭔가 효율적인 측면들 때문에 이 카운터 매스가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카운터 매스가 있으니까 좋구나. 내 모터가 출력이 약하니 카운터 매스를 가지고 보정을 하게 되면 뭐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제 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양쪽의 카운터 그 밸런스를 균형을 맞춰줘서 이쪽에 걸리는 부하를 좀 줄이고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구조물도 뭐 조그만 요만한 로봇들에서 카운터 밸런스를 쓴다라는 것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의 카운터 밸런스가 쓰이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다뤄보겠고요. 그리고 이 카운터 밸런스가 중력 보상 기법으로서 여기서 처음에 제가 하나의 사례로서 얘기를 드렸는데 수식에 중력 보상하는 것들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뭔가 중력이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제가 재미삼아서 이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카운터 밸런스는 로봇 컨트롤할 때 과연 좋은 것인가? 왜 1차적으로는 잘 설계돼서 잘 만든다면 모터의 토크를 줄이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재밌는 뭐 그냥 그림으로 사파를 제가 놨어요. 여기 꼬마가 있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시소라서 똑같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질량이 요만한 게 들어가 있죠. 이 시소 그림하고 비교해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엔 질량 M, 대문자로 표현된 M이 있고 모멘트 R은 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걸리는 거는 질량 M 곱하기 G, 중력,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 무게가 웨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곱해지니까 A 곱하기 M은 이게 균형을 맞추려면 다시 이쪽에 모멘트 R, L이 들어가고 소문자로 표현된 질량 M이 있어요. 그래서 M 곱하기 L 더하기 또는 부호 바꿔서 빼기 AM이 똑같으면 얘네들 두 개, 요 사이에서는 토크가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놓고 보면 L 곱하기 M 해서 이쪽. 왜냐하면 토크는 R 크로스 F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얘들은 토크는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 벡터, 얘 벡터, 그리고 크로스죠. 크로스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는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풀어보시면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했을 때 이 가운데 지점의 모든 토크는 얘는 이만큼 가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렇게 도는 형태가 되겠죠. 부호가 반대가 돼서 계산하면 L 곱하기 M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거리가 A만큼 간 다음에 질량이 이쪽으로 걸리죠.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부호가 플러스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더하기 AM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우리가 M은 얼마냐면 A분의 LM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워분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카운터 밸런스 M은 여기의 길이에 대한 비율에다가 내가 걸리게 될, 손으로 붙잡거나 움직이게 될 질량의 최대값을 토대로 해서 매스 M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적인 스태틱 폴스에 대해서, 스태틱 토크들에 대해서만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그래서 매스 M은 A분의 L, M이라고 우리가 정적인 관점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걸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여기서 돌리기 때문에 I 알파는 토크라고 하는 수식을 쓰게 될 거고요. 3학년 로봇공학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알파는 이때 세타 2다 각가속도가 되겠습니다. 토크. 토크는 얼마일까? 우리가 어떤 요 사이를 특정한 각가속도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너시아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크가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로봇 쪽에서는 M 세타 2다수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I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너시아 계산하는 거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이너시아를 계산했을 때 과연 이 녀석이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대로 이제 쭉 흘러가 볼게요. 우리가 카운터 밸런스를 써서 컨트롤 하는데 과연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중력 보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카운터 밸런스 여기 있는 매스 M은 카운터 밸런스 그 자체는요 중력을 보상하는 것들이라서 동력학적인 요소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수식은 동력학이 아니라 스태틱스가 되죠. 정력학이 되는 거고요. 이 그래비티 컴펀세이션이라고 하는 중력 보상은 사실은 정적인 데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안정됐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로봇의 관점에서 보시면 m세타 투다 v g는 토크라고 하는 수식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보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한 게 중력 보상의 컨셉이 되겠고요. 우리 수식, 로봇공학에서 쓰이고 있는 로봇 다이나믹스 수식에도 물론 G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G가 있으면 뭔가 토크에 영향을 줄 것이고, 잘 그래비티 컴펀세이션이 카운터 매스인 M에 의해서 된다면 토크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수식은 로봇 동력학이기 때문에 G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에 있는 M 세타 2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I 세타 2은 토크라고 하는 동력학 수식 때문에, 강체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스 때문에 이너시아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뭐 맨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맨날 얘기했죠. 이너시아가 관련되어 있는 M 세타 2-니까 토크가 이너시아 관련된 거, 매스하고 길이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코리올리에 의한 토크, 그 다음에 여기는 중력에 대한 토크, 이 세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G 세타 2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G 세타 2은, G 세타라고 하는 함수는 미분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미분이 된 게 없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미분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나 가속도가 등장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정적인 토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올리 효과도 속도가 있어야 되겠고, m세타 2는 동적인 가까속도가 있어서 동적인 것들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G세타는 정력학적인 요소만 있어요. 그래서 정적인 관점에서의 카운터 매스는 분명히 G세타 부분에서 장점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우리의 로봇공학에서 본다면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고 있는 동력학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걸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이너시아 파트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너시아는 뭐예요? R제곱 dm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너시아를 계산해 보면, 이너시아는 왼쪽 거에서 m 곱하기 a제곱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l제곱 m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게 없이, 카운터 매스가 없이 거리 L에 n만큼의 녀석을 돌려주는 게 목표였다면, 이너시아는 이게 없으면서 이너시아는 L제곱 M으로 표현되고 세타 토닷에 의해서 토크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카운터 매스를 추가하면 G 쪽에는 뭔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강력한 이게 들어갔죠. M 곱하기 A제곱이라고 하는 이너시아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너시아가 증가했고 세타 토닷이 들어가면 토크에 뭔가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즉 중력을, 정적인 관점에서 중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카운터 매스를 쓰게 되면 중력 텀 G에 의한 것들은 토크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G가 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m세타 토닷이라고 하는 동력학적인 요소가 같이 포함된 게 로봇의 토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m세타 토닷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m을 계산한다면, 즉 이너시아를 계산한다면 ma 제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만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녀석도 같이 돌려서 이너시아가 증가되기 때문에 또 뭐 별로 중력 쪽에서 빼낸 효과가 동적인 부분에서 늘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것들은 이렇게 카운터 매스가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정적이니까 토크를 늘리는데, 토크를 줄이는데 되게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로봇이거든요. 얘는 반드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로봇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너시아가 갑자기 커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녀석 때문에. 이너시아가 갑자기 커지면 어떨까요? 동적인 부분에서 이너시아가 크면, 좀 쉽게 말하면 되게 질량이 커진 거대한 바퀴를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 동적인 부분에 제어하기에 별로 좋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너시아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녀석을 정밀하게 제어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m세타2닷은 토크라고 하는 수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카운터 매스를 쓰는 거는 제어 관점에서는, 동적인 제어 관점에서는 생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정적인 관점에서는 G 쪽을, 이쪽하고 이쪽이 중력에 의한 영향을 좀 덜 받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제어하는 이 부분의 입장에서는 이너시아가 커지기 때문에 제어할 때 오히려 어려움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매스, 카운터 밸런스 기능은 별로 로봇 입장에서 전혀 추천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력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토크가 낮아져서 좋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이 녀석이 이너시아가 양쪽에 두 가지로 이 부분에 특히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2닷이 크면 클수록, 빨리 움직여야 된다면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이너시아가 커지니까 또 부가적인 토크가 늘어나죠. 이거 좋은 현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카운터 밸런스를 쓰는 것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로봇은 딱 하나죠. 지금 보시면은 별로 동적이지 않은 것들, 즉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 세타2닷이 낮아서 이너시아가 증가된 것들에 대한 영향을 최종적인 토크에 별로 심각하게 주지 않는 경우에는 중력 보상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녀석을 빨리 움직여야 되고 고속으로 움직이는 동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중력 보상은 좋은 아이디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근데 내 로봇은 천천히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이 로봇들이 제어를 할 때 천천히 여기 가서 움직여야겠다, 꼭 그렇지만 않은 것들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요 커브에 이 기울기들에 해당하는 게 전부 다 뭐겠습니까? 1차는 속도겠고, 처음엔 속도 벡터가 낮다가 이렇게 꺾여야 되죠. 요 부분이 뭐예요? 가속도가 되죠. 이 시작 포인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m세타2닷에서 토크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커지게 되면 절대로 이렇게 수렴을 하지 못하고요, 천천히 속도가 증가해서 천천히 제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되게 제가 여기는 좁게 되어 있고 여기는 느려져 있죠. 쭉 늘려서 속도의 변화가 생각보다 적죠. 지금 여기 두 개의 기울기 차이가 가속도가 될 텐데, 가속도 변화를 적게 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라이징 타임을 되게 길게 하겠다는 것이고, 수렴이 되는 마지막 위치까지 가는 제어를 되게 느리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천히 움직인다 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게 과연 여러분들 문제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 너무 제어하기 어려운데, 여기에 이게 m세타2닷이 커지기 때문에 제어를 조금 더 빨리 해서 수렴을 빨리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 전부 다 이런 이너시아가 여러분들 제어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력 보상은 사실은 로봇 쪽에서는 추천할 만한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 맞춰서 쓰는 겁니다만,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도 되는 로봇들, 예를 들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위치 오차가 되게 적으면서 그리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것도 메디컬 로봇들 같은 거지만, 메디컬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좀 피곤한 점이 많죠.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정상 상태를 유지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래프를 크게 본다면 이렇게 느리게 이 녀석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빨리 이 녀석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커브들이 전부 다 느릿느릿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력 보상을 했다면 세타2닷이 크면 안 되니까,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렁임이 되게 느릿느릿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제어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 보상 기법 중에 카운터 매스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은 로봇들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실 그 석사급 논문들이나 가끔 우리나라에서는 박사급 논문에서도 중력 보상을 우리는 나이스하게 잘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나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카운터 매스 때문에 중력을 보상할 수 있어서 모터를 작은 걸 쓰고 다 좋습니다만 제어라고 하는 이슈로 들어갔을 때 카운터 매스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어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카운터 매스예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중력 보상 관련된 것들을 설계하는가? 예, 여기 보시면은 GC, Gravity Compensation이고요. 자, 이게 이제 다관절 로봇이에요. 예, 이렇게 다관절 로봇이고 원래는 이 중력 보상이 없이 일자유도, 이자유도 로봇인데 일자유도 로봇의 끝단에다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무게추를 하나 달아서 이쪽의 움직임을 얘가 좀 커버를 해주면 어떨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토크 1 또는 토크 2를 줄일 수 있겠네. 예. 많이들 생각하는 예제가 이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중력 보상의 G텀이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없어서 정력학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처음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력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러프하게 대충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얘가 길이 L이고 여기가 길이 L이고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거나 또는 여기에 물체를 들어야 돼서 L 곱하기 M 그 다음에 거리는 2배 가서 2L이 되겠죠. 그리고 M을 곱해서 3LM을 A만큼의 거리를 이용해서 매스 M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똑같습니다. 앞에 수식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매스나 또는 길이 A를 우리가 요만큼에 해당하는 길이는 L만큼 길이 각각의 L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 녀석의 질량을 이쪽에 있는 중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길이는 2배 M, 2L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L만큼 가서 M 있는 녀석 두 가지를 대충 합친다면 3L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길이 A,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카운터 매스는 M이에요. 근데 로봇의 경우에는 팔을 쭉 펴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꺾죠.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L이 생각보다 이쪽 축에서 X축에 투영되는 이 관점에서 보면요. 대충 이 길이가 L, 여기까지 길이를 2L. 제가 이렇게 그림을 잡아서 소식을 푼 건데요. 이 길이가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2L이 작아지죠. 2L이 작아지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의 토크는 아까보다 더 작아질 것이고 카운터 매스는 조금 더 불필요한 카운터 매스가 되겠죠. 길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A나 M은 쫙 폈을 때에 맞춰서 간다면 이쪽으로 불필요하게 걸리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딱 맞춰서 뒤에다가 카운터 매스를 달아서 이쪽에다 어깨인들을 달아서 이걸 이렇게 딱 맞춰놨는데 로봇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카운터 매스가 과도해지는 거죠. 아까부터 쓸데없이 더 많죠. 로봇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 상태에서 쫙 폈을 때는 토크가 좀 적게 제어가 되는데 이렇게 구부리면은 이쪽에 뭔가 쓸데없이 더 토크가 뒤로 넘어가려고 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제어하기 어떻겠어요? 비선형성이 여기에 급격하게 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비선형성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제어하기가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로봇들의 카운터 매스를 달면 길이가 변하는 것이 로봇이기 때문에 별로 장점이 없습니다. 제어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G세타가 지 마음대로 또 크게 또 다른 비선형성이 추가가 돼서 변하기 때문에 제어하기 더 어렵습니다. 동적인 영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동적인 분야까지 같이 포함해서 수식에서 보신다면요. 아까 매스, M, V, G텀 이렇게 세 개로 토크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셨던 그 라그랑지안 메소드를 쓰는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얘는 토크가 아니라 키네틱 에너지죠. 2분의 1 mv1 제곱, 얘의 속도 m1, 그 다음에 m2v2 제곱, 이 부분의 속도, 그 다음 추가로 하나가 더 들어가죠. 왜냐하면 여기 카운터 매스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뭐 L만큼 또는 A만큼 가서 이 부분에 매스 M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도를 또 고려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어 있어요. 카운터 매스를 쓰면 운동 에너지가 무언가가 더 증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토크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죠. 다음 V텀도 보시면은 뒤쪽으로 요만큼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이쪽의 거리죠. 여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그리고 부호는 이렇게 세타1, L1, 사인 세타1, L2, 사인 세타2, 세타1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어느 쪽이에요? 예, 밑으로 내려갔죠.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역할을 해줍니다. mg L 사인 1. 예,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필요한가 포텐셜 에너지라 예, 여기서 보시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건 중력 보상 때문에 예,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조금 적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장점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여기는 이만큼 올렸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요. 요 카운터 밸런스 때문에 조금 내려가서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줄었기 때문에 나는 토크를 줄이는데 조금 장점이 되겠지만 예,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 보시면 플러스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너시아가 증가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운동할 때에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나.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자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예, 이 녀석은 속도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높이에 의해서만 에너지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인 문제일 때 여기 미분이나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 위치 에너지 관점에서는 예, 마이너스를 해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죠. 예, 위치 에너지를 적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운동 에너지 관점에서는 플러스 기호로 되어 있고 제곱이기 때문에 예, 운동에 관해서는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얘네 두 개를 이제 라그랑지안 메소드로 해서 쭉 투입을 하게 되면요. 최종적인 토크 수식은 MVG. G매트릭스 부호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예, 확실히 G라고 하는 녀석, G 세타. 예,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M 세타, 세타 2닷 플러스 V 세타, 세타 도트 더하기 G 세타에 바로 이 G 세타에 해당하는 걸 제가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G 세타가 카운터 매스에 의해서 작아져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토크를 작게 하는 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예, GC는 그래비티 토크를 위해서는 G 세타를 위해서는 반 GC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이너시아가 증가한다고 했죠. M은 원래 있었던 M이 아니라 M 프라임이 될 것이고 V도 무언가 V 프라임이 돼서 중력 보상 때문에 여기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너시아가 증가했고 V 쪽에도 영향을 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자, 중력 보상은요, 로봇 컨트롤 할 때에는 좋은 녀석이 아닙니다. 아까 계속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요만큼의 길이가 추가됨으로써 이너시아가 증가했고 요 부분에 만큼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토크를 중력 쪽에서는 줄여주지만 빼기로 이너시아에 해당하는 M이 커졌기 때문에 토크가 예, 필요로 하는 토크가 움직이는 경우에는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총 정리를 한다면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은 스태틱 폴스, 정적인 문제에서 또는 정적인 폴스나 토크 관점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멈춰 있어야 되는 문제. 여러분들 그 타워 크레인 보시면 대부분 멈춰 있죠. 되게 느릿느릿 움직여요. 이때는 그런 대로 쓸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그냥 이런 책상 위에서 있을 만한 뭐 요 정도 사이즈의 로봇들, 이만한 로봇들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것들을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액추에이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타워 크레인을 움직일 만한 모터들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걔네들은 스펙이 아주 높지 못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소모는 당연히 높은 거고요. 힘도 좋게 나옵니다만 전력 소모를 너무 많이 하면 그렇게 큰 것들을 움직이려고 하면 예, 여러분들 산업용으로 들어가 있는 30A급 220V의 삼성전원들급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터의 토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넘어가면 딱 세츄레이션이 걸려서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중력 보상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작은 사이즈들 우리 산업용이나 뭐 모터 이만한 정도 사이즈, 예? 두께 한 이만한 거, 크게 이만한 거, 그 정도 급에서는 예, 여러분들이 중력 보상을 꼭 고려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중력 보상은 거꾸로 다시 말하면 예, 중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 뒷부분에 새로운 매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로봇 쪽에 매스가 추가가 되면 될수록 예, 중력 보상이라고 하는 정적인 문제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동적인 부분에서는 이너시아가 증가하고 코리올리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동적인 문제에서는 절대로 장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시가 들어가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요, 동력학 수식들의 또 다른 텀들이 각각 여기저기에 추가가 됩니다. 이쪽 M 안에도 있고 V에도 있어서 얘들이 추가가 되면 될수록 비선형성들이 점점 좀 증가하기 때문에 제어할 때 비직관적이 되고요. 그래서 중력 보상을 하실 때에는 되게 느린 로봇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빠른 로봇들에서는 좋지 않고요. 이거는 꼭 나는 천천히 움직일 거야, 그래서 중력 보상할 거야 라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무언가 이 로봇이 에러를 보상해야 될 경우가 생겨요. 로봇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누가 툭 친다거나 이쪽에 질량 변화가 있거나 외부 충격이 들어와서 프레임째 이렇게 흔들린다면 얘네들이 빨리 수렴을 해야 되는데 느리 전체적으로 모든 제어가 전부 다 느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단지 로봇의 스피드가 느린 것 뿐만 아니라 느리게 움직이다가도 되게 느린 로봇인데 멈춰야 되는 지점에서 멈추지 못하고, 느리다 하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멈추고, 또 이쪽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면 천천히 가다가 느릿하게 수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다이나믹스 전체가 느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느리기 때문에 나는 지시를 써야겠다는 컨셉이 아니라 시스템 다이나믹스 전체가 느려져도 되는 경우에만 지시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력 보상에 관련된 것들은 저 옆에 제가 이렇게 표기했죠. 저라면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지간한 문제에서는 저는 중력 보상은 앞으로도 그렇고 평생 쓸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어떤 중력 보상이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미리 결과를 뽑아놨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력 보상, 중력은 지금 당연히 이 쿠카 로봇,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 예제들을 제가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지시가 걸려있는 상태로, 여기 이제 중력은 이쪽 방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력이 걸려있는 상태이고요. 조금 더 간결하게, 간편하게 여러분들 중력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 제가 컨트롤러 할 때 중력 보상 관련된 거를 하나 설계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 사이에 이제 원래 다른 얘기들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게 뭔지 보시면은, 원래 여러분들이 앞서서 PD 컨트롤에 대한 걸 이걸로 하는 예제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가 중력이 다르게 좀 동작하죠. 이 무슨 얘기냐면, 중력은 똑같은 방향인데 올라갈 때는 어때요? 중력이 밑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죠. 대신에 내려올 때는 중력 때문에 빠르게 내려올 수 있죠. 매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갈 때는 느리겠지만 내려갈 때는 빨라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컨트롤을 하고 있을 때도요. 그래서 우리가 G세타라고 하는 함수 하나를 인위적으로 추가해 넣는다면 컨트롤할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올라갈 때는 개인 값이 되게 높아야 되겠죠. 어렵게 올라가니까. 근데 내려갈 때는 빨리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올 때의 개인 값은 좀 작은 게 유리하겠죠. 근데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를 개인 값을 서로 다른 걸 주게 되면 끝단에서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경우에 올라갈 땐 개인이 높고 내려갈 땐 개인이 낮으니까 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멈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는 진동에 위는 개인이 높고 아래는 개인이 낮으면 이게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따로 두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D 컨트롤러에다가 올라갈 때는 뭔가 중력에 관련된 거를 세타에 대해서 올라가는 각도, 내려가는 각도에 대해서 옵셋에 해당하는 특정한 토크에 대한 옵셋을 여기다 추가해 준다면, 올라갈 때는 조금 PD 컨트롤러의 결과에다가 살짝 토크를 더 센 거를 넣어주고요. 내려올 때는 살짝 그 토크들을 빼주는 형태로, 올라갈 땐 플러스, 내려올 땐 마이너스로 해서 추가를 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주 간단한 중력 보상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보시면, 올라갈 때 과다하게 많은 토크가 필요로 합니다. 내려갈 때는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토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녀석이 중력을 이겨가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값이 걸렸고 그 과도한 개인 때문에 오버슛이 눈에 띄게 이렇게 드러난 거고요. 내려갈 때 오버슛은 왜 생겼을까요? 개인값이 높죠. 지금 이 중력 방향으로 이기기 위해서 KP 개인을 되게 높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녀석 때문에 KP 때문에 내려갈 때는 또 중력 방향이라서 아까보다는 토크가 적게 걸려도 되는데 이쪽으로 세게 쿵 하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오버슛들에 대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중력을 이겨서 그리고 고속으로 올라가고 싶다 보니 KP 값을 높게 주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시는 요령 중에 하나는 피크 값에 올라갔을 때 시간을 보시면 0.5초예요. P 값이 높기 때문에. 근데 내려갈 때 최고치 보시면은 0.5초보다 앞쪽에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중력 때문에 올라가기 힘든 거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을 때 보시면 0.5초인데 내려갈 때는 편하니까 쉽게 내려오니까 0.5초보다 훨씬 작을 때 미니멈 값을 찍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문제들이 다 데이터 형태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특히나 4학년들이나 3학년들급에서는 이론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거나 또는 결과치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졸업작품 같은 데에서 데이터 플롯으로 많이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 데이터들이 사실 그래프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래프가 잘 나왔네 하고서 그래프를 그냥 틱하고 겁니다만 실제 그 그래프 안에는 이 녀석이 움직이는 성향에 대한 것들, 개인 튜닝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래프 안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판단을 못하고 그거를 발표 또는 최종 자료로서 걸고 그게 보이는 사람 눈에서는 너 이런 부분 잘못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약간은 자살행위, 결과가 좋지 않은데 그래프 함부로 거시면은 약간은 자살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심플한 그래비티 컴퍼세이션 예제가 되겠고요. 바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컨트롤러에다가 토크 부분에 세타에 대한 플러스 방향은 조금 더 합쳐주고 마이너스 이쪽 내려오는 때는 약간 마이너스를 해주는 형태로 설계를 한다면 어떤 걸 넣으면 될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V는 일반적으로 mgh 그러면 거리가 L이면 사인 세타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이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세타가 크면 양수가 될 것이고요. 이쪽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생각한 모델하고 굉장히 유사할 거고요. 자, 근데 라그랑지안 메소드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이 포텐셜하고 그다음에 키네틱 에너지가 두 개가 포함이 된 것들을 우리가 라그랑지 밸류 L이라고 했고 걔를 미분을 하게 되죠. L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형태가 되겠죠. 사인 세타였지만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간단한 그래비티 컴퍼세이션을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또는 다른 형태로 본다면 토크는 R 크로스 F이기 때문에 L 요만큼의 길이 L 코사인 요게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있겠고요. 거기에다 마이너스 mg 곱해서 어찌 됐던 간에 결과물을 보시면은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된 것들이 무언가 그래비티하고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는 좋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델에는 뭘 넣을 거냐면요. 바로 이 코사인 세타하고 관련된 거를 추가해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잠깐 끊었다 하겠습니다.